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3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려보자면 최근에 파혼을 했어요. 예비시 부모님께서 40억이 넘는 고급 브랜드 아파트도 해주시고 거기다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도 주신다고 했는데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파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저더러 바보라고 하더군요. 겉으로만 본다면 이보다 좋은 결혼 조건은 찾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조금 더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온갖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들이 넘쳐났거든요. 우선 제 소개를 해보자면 현재 전문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는 몇 명 없는 직업이라 특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 연봉 1억 5천에 인센티브까지 합치면 2억 넘게 받을 때도 있을 만큼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지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원을 나왔는데 헤어진 예비 신랑과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연락처만 알고 있는 사이였고요. 한국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번, 두 번 만나다 사귀게 되었네요. 예비 신랑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비 신랑의 집안이 좀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처음에 사귈 때부터 남자친구네 집안이 저희 집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잘 사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잘 사는 줄은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집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산층입니다. 아빠는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고 엄마는 한때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그냥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저랑 오빠까지 네 가족이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비록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지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빠는 회사에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연봉도 지금은 꽤 높은 걸로 알아요. 당연히 부모님 두 분 노후 준비도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오빠는 저보다 4년 먼저 결혼을 했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5천만 원 보태주셨습니다. 제가 결혼한다 말씀드렸을 때도 같은 금액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사라져 버렸네요. 살아오면서 크게 남들을 도우면서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희 가족이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잘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신랑 집안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되었어도 꿀린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막말로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든 시기에 연봉 2억 가까이 버는 직업이 흔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예비신랑보다 훨씬 낫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문제는 저랑 결혼하기로 했던 예비시댁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잘 살더라고요. 물론 예비신랑이 처음 만나고 6개월 정도는 딱히 별다른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은데 서로 더 알아가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와는 많이 다른 환경에서 자랐구나 싶었어요. 예비신랑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가 꽤나 유명하신 분인데 예전에 정치도 잠깐 하셨다고 하고 책도 내시는 등 그쪽 분야에서는 제법 유명하시다고 해요. 집안 대대로 재산이 많다 보니 집도 서울 비싸다고 알려진 동네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듣기로는 동해안 쪽에 별장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돈 걱정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다는 예비신랑을 보고 있으면 때로는 저와는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여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 걱정 아예 안 하고 살 만큼은 아니었으니까요. 특히나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 푼이라도 생활비 아끼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만큼 우리 부모님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짠순이로 살게 되더군요. 실제로 지금도 연락하는 유학 시절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뒤에서 제 욕을 엄청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뭐 얻어먹기만 하고 돈을 안 쓰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부모님 돈 받아서 펑펑 쓰는 자기들과는 달리 어떻게든 알뜰하게 살아보려 아둥바둥하는 제가 그냥 얄미웠다네요. 어쨌든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신랑은 평소 인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일단 구김없이 자라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넘치는 게 보이는 사람이었지요. 여러모로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 더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느 평범한 연인으로 2년 넘게 지내다 2달 전인가 예비 신랑이 저보고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어느 정도 결혼까지 감안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 3일 고민 끝에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양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는 거였습니다.
스케줄 문제로 저희 집에 예비 신랑이 먼저 찾아와 인사를 드렸고, 예상하시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셨어요. 물론 재산이 많은 것도 좋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 부모님은 예비 신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게 듬직하고 믿음직스럽다고 하셨지요. 그 후 일주일인가 지나서 제 차례가 되었고, 저는 예비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소위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첫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뭘 사가지고 갈까 고민을 하다가 무난하게 백화점에서 고급 양주 세트를 골라 들고 찾아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한눈에 봐도 비싼 아파트라는 걸 알 수가 있었지요. 집안의 장남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예비시 부모님은 물론이고 할아버지까지 같이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 손자가 언제 커서 결혼을 하네 하시며 저보고 참 예쁜 아가씨라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쳤고, 할아버지께서는 모임 약속이 있으시다며 먼저 자리를 떠나셨고, 저는 어머님께서 준비해 주신 차와 과일들을 먹으면서 성심성의껏 주시는 질문에 열심히 대답을 했지요.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은 준비 잘해서 결혼하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겠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거 충분히 알겠으니 결혼을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하시면서, 양쪽 집안이 차이가 나는 것도 본인들은 별로 문제 삼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다른 건 둘째치고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앞으로 이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는 거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안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서 관리를 해야 한대요. 그러면서 거의 30분에 걸쳐서 어머님이 저한테 내거신 조건들은 가히 상상 그 이상이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시세로 45억짜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사주신답니다. 그것도 무려 전액 현금으로 말이죠. 그와 동시에 현재 예비신랑 앞으로 되어 있는 꼬마 건물 두 채도 부부가 같이 관리하라 하셨어요. 거기다 생활비도 지원해 주신다는데 무려 다달이 500만 원씩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첫 번째 조건이 제가 직장을 그만두는 거랍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본인들 재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그깟 푼돈 벌 바에는 집안 재산이나 관리하라더군요. 실제로 앞으로 10년쯤 뒤부터 제가 맡아야 하는 집안 살림들이 어마어마하긴 했습니다. 당장 할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과 경기도 일대의 토지들까지 진짜 대충 계산해봐도 눈이 핑핑 돌아갈 수준의 엄청난 재산들이었지요. 제가 평생 일해도 그 중에 하나도 구입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빠르면 10년 늦어도 그 후로 몇 년 안에는 전부 물려받아서 관리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부족하다 생각해 본 적 없고, 제가 쓸 거 다 쓰면서도 모아놓은 돈이 3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 부모님께서 약속하신 돈까지 합치면 3억 5천이나 되고요. 솔직히 제 나이가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3억 5천 들고 시집가는 여자가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때문에 아무리 예비 신랑이 부잣집 아들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제가 그렇게까지 뒤떨어진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거든요. 개인 능력으로만 보면 제가 압도적으로 우위니까 말이죠. 근데 그쪽 세계에서는 돈이 단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3억 5천 정도는 티도 안 날 만큼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집안에서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는 대가로 저한테도 반드시 지키고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물려받은 재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건 금지라고 합니다.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별도지만 제가 독단적으로 집안 재산을 팔아버리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막말로 이야기해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재산이라면 그게 100억이던 1000억이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들을 이야기하시는데 뭐 기억나는 것들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결혼하면 아들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는 낳아야 한대요. 위로 딸이 몇 명이 있건 그건 상관하지 않겠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집안에 아들을 낳아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결혼 전에 어머님이 정해준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서를 떼자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저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나 싶어 어이가 없었지요. 한편으로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제는 궁금하기도 해서 그냥 잠자코 들었습니다. 뭐 워낙 대단한 집안이니까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쳐도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순간부터 일주일에 3번은 시댁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아침이던 저녁이 되었건 식구들끼리 저녁을 먹어야 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 어머님이 시집 왔을 때는 일요일 빼고 매일 찾아뵈었다고. 요즘 세상이 달라졌으니 절반으로 줄여주는 거라며 생색을 내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1년에 2번. 여름과 겨울에는 시부모님은 물로 할아버님까지 모시고 별장이 됐건 해외나 제주도가 됐건 가족여행을 가야만 한답니다. 이건 솔직히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예전부터 제가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예쁨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다니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지요.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원래부터 이 집안 전통이라면서 예전부터 집안어른이 아프면 웬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집에서 요양을 하신대요. 아무래도 병원보다는 집이 더 편하기도 하고 간병인이나 가족들이 간호는 물론 수발까지 다 들어야 한다고 그 부분 때문이라도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게 합당하다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할아버님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아마 제가 이 결혼을 한다면 병수발은 따놓은 당상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혼과 동시에 명절을 포함한 집안 모든 재산은 저희 집에서 지낼 거라고 하시더군요. 아버님 댁 형제를 포함해서. 자식들과 조카들까지 수십 명은 좋게 모이는데 1년에 명절 빼고도 제사가 6번 지낸다 합니다. 3대까지 지내는 거고 나중에 할아버님 돌아가시면 7번이 되는 거겠지요. 한 번 모이면 수십 명이 모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음식들 준비하는 것도 제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하셨어요. 물론 어머님이나 다른 며느리들이 도와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집안의 맏며느리 아니겠냐고 가급적 빠르게 배워서 제사를 준비해야 한다더라고요. 그 외에도 자잘한 요구 조건들이 꽤나 많았는데 잘은 기억이 나지를 않네요. 이쯤 되면 며느리를 드리는 건지 평생 노예를 구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수준이었고 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저보고 직장을 그만두라는 건 절대 안 될 말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어떻게 이룩한 경력인데 쓰지도 못할 돈 때문에 그만두라고요? 진짜 다리에 쥐가 날 만큼 긴 시간 말씀을 하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위의 조건들 중에 단 하나라도 지킬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예전에 시집와서 저것보다 더 혹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버텼다며 그랬기 때문에 며느리로 인정받고 재산을 물려받았다. 진짜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답니다. 그러니 저도 그 정도 각오는 하라길래 저도 한마디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님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좋은 직업에 현명한 며느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집안의 규칙을 잘 따르고 어른들 잘못일 수 있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시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딱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라네요. 아버님이야 침묵은 긍정이라고 어머님과 같은 생각이신 게 분명하니 남은 건 예비신랑이었지요.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예비신랑을 노려보며 이게 정말 맞아? 라고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사실 예비신랑이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며 자기 부모님에게 반항을 해줬어도 이 결혼을 할까 말까 반반이었을 텐데 제 눈을 회피하며 이 문제는 저와 본인 부모님 문제랍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었지요. 알겠다고 단호하게 한마디 내뱉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이야기했어요. 이 집 재산이 대단한 건 인정합니다만 저는 돈보다 제 인생이 몇천 배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죽어도 직장 그만둘 생각도 없고 맏며느리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아줌마처럼 평생 노예 생활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이에요. 아마 저희 부모님도 이 자리에 계셨다면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해도 이런 집안에 저를 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거라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아버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며 비웃는 표정으로 저 마음대로 하랍니다. 아주 깔끔 그 자체더군요.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를 드린 뒤 그 집에서 나오는데 그제서야 헐레벌떡 뛰쳐나온 예비신랑이 제 손을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조건을 왜 마다하냐고 조금만 참고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데 정말 그동안 저랑 사귀면서 보여준 다정하고 온화하던 그 남자가 맞나 싶더라고요. 1년을 살더라도 나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집이 좋아봐야 뭐 하겠냐고. 네가 니네 부모랑 절연하고 우리 둘만 살아보자. 애원을 해도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괜한 헛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치곤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제 예상대로 저희 부모님 역시 그딴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이 어디 있냐며 평생 결혼 못해도 좋으니까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랍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직장 때려치우고 꼴랑 돈의 노예로 살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런 대단한 집에 들어가서 맏며느리 노릇하면서 살 자신도 없네요.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제 능력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저를 키워주셨는데 그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종살이나 다름없이 빌빌대며 산다면 저희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겠어요. 그 후로 남자친구가 몇 차례 전화해서 매달리긴 했지만 그때마다 단호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하니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단념하더라고요. 아직도 일부 제 친구들은 너무 아까운 자리라며 저더러 굴러온 복을 발로 차버렸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에 휘둘리며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를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다 보면 언젠간 제 결정이 얼마나 똑똑한 결정이었는지 깨달을 거예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